그러면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몰빵해야 됩니다. 몰빵이라니까 참 사람이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9개에서 50%를 번다고 하더라도 이 9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큰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찍을 건데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굳이 큰 부자가 돼야 되는 법이 있을까요? 그냥 유유자적 인생의 묘미를 즐기면서 사는 것도 좋지. 근데 그게 그 유유자적의 시간이라는 게 길면 지루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 많아. 네. 이미. 네. 근데 계속 일을 해.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이 놀 사람도 별로 없어. 일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노는 것도 지겨운 만큼 일도 6개월 1년 이상 하면 지겨운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즐기려고 하는 게임도 돈 받으면서 하면 일이잖아. 놀려고 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지만 내 일도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는 일을 하면서 그 감정을 느껴. 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지. 네. 돈 안 준다고 하면 그 일 안 해. 나도 안 해. 네. 아예 안 준다고 하면. 네.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돈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더 벌면 제일 좋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부자가 큰 부자가 되는 이거에 사실 초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훨씬 더 지금보다 잘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현실에 구현해낸다가 사실은 맞아. 근데 이거를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쟤 돈에 환장했네. 쟤 돈 더 벌려고 저러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좀 쉬면서 해. 뭐 이런 거. 큰 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예를 들면 네. 월 소득의 기준, 네. 자산의 기준. 그리고 월 소득이 어떤 원천으로 해서 나오냐. 많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나오냐. 벌어서 버는 얻게 되는 소득이냐.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번다? 월 5천만 원? 그러면 부자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달에 한 7, 8천 이상 번다. 그럼 부자 기준. 7, 8천. 강남 기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강남 기준인 거 아시죠? 자산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기준은 그래도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높잖아.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면 부자. 순자산 기준이에요. 순자산 100억이면 부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라면 500억 정도면. 500억. 근데 이제 그러면 300억 있으면 부자 아니냐? 부자 맞아요. 근데 이제 확고하게 부자다 하는 거. 500억이면 어디 가서도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어디 가도 부자끼리 모여도 500억 이상 드물어. 그냥 금액으로 100억 순자산가와 500억 순자산가의 이 갭, 생각의 차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거지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100억이나 500억이나 어쨌건 나랑 멀어. 강남 기준입니다.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강남에서 100억은 그렇게 부자라고 강남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왜냐면 집 한 채 있어. 좋은 집 한 채 있어. 뭐 30억 40억이야.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조그만 건물 하나 있어. 네. 그것도 대출 껴서. 네. 그러면 강남에서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이야 그냥.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부자다 이렇게 느끼기 힘들단 말이야. 벤츠 E클래스를 보고 어. 강남의 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치. 거 그런 거랑 그치. 비슷한 거. 그치. 그러면 500억은 어떠냐? 이거랑 갭 차이가 확실히 나. 집도 더 크고 건물도 훨씬 더 좋은 거? 그래도 중간 가격대 정도 이상? 요이 있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난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 내 채널에서도 그런 분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1인 가구일 때냐 3, 4인 가구일 때냐 달라. 혼자일 때는 그냥 1등이야 30대든 40대든 100억 있으면 그냥 1등이야 3, 4인 가구가 됐다 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또래에 있는 자녀 또래에 있는 학부모들과 만날 때가 많잖아. 네. 그럼 거기서 튀는 사람이 꼭 있어. 그러니까 난 아직 더 해야 된다 이 단계야 100억은 강남에서. 근데 500억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극히 드물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단계? 거의 요 정도 단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벌고 싶어하는. 당연히 더 벌고 싶지. 놀면 뭐해? 골프 일주일 칠까? 7번? 남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서 한 달에 이 정도인데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 1억 벌 수 있어. 일하는 게 즐겁다니까? 재밌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난 영상에서 댓글 보니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뭐 리스크 뭐 관리해가지고 분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봤는데 네. 그 댓글 쓰신 분한테 얘기를 해드린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불리기 위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 저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공격하는 전술과 방어 전술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만 잘해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방어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밸런싱도 잘하면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곳에 올인 투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육상 선수가 100m도 뛰고 500m도 뛰고 마라톤도 뛰고 내가 이 네 가지를 잘할 수 있나? 그걸 나는 하는데 라고 하시면 그거는 본인이 뛰어난 능력자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치면 운동에서 1등 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에 올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부동산도 하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4-5가지를 잘하는 거를 차라리 하나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소장님이 너무 이제 소장님 경험에만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제 채널이니까 제 경험을 의존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 경험을 의존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것들, 제가 경험해본 것들을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해왔던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것까지 막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망하는 식당들이 꼭 메뉴가 늘어나거든요. 백종원 골목식당 봐도 메뉴가 많으면 줄이라고 하잖아요. 집중해야 된다. 빼라 그러죠. 네, 이거는 모든 업이나 모든 일에 공통되는 일이라고, 공통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주식 얘기하고 어느 날은 무슨 얘기하고 어느 날은 무슨 얘기, 그 중에 하나도 잘 못할 텐데, 하나도 잘하기 어려운데 3-4가지 4-5가지를 한다? 저는 부동산 쪽으로 100%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왜? 다른 거 난 확신이 안 돼요. 몰라. 업을 아예 바꿀 거면 제가 바꿔서 거기에 몰빵을 하겠죠. 그러면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무조건 몰빵해야 되는데, 몰빵이라니까 참 사람이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가장 의미가 잘 전달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도 몰빵해야 됩니다. 일도. 내가 일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 10가지를 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 일을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얘가 50% 넘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개에서 50%를 번다고 하더라도 이 9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발전해서 결국에는 150이 되는 거지, 얘가 50이고 나머지 9개에서 50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 이거 어려워. 이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은 제가 해왔던 경험 기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읽어봤던 책들, 많은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성장을 과거보다 훨씬 더 했고 지금도 중이고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오신 거예요, 소장님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기준으로 해왔어. 남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줘야 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해줘야 돼. 예를 들면 처음에는 누군가 건물 지은 거를 다른 분들이 사게 하는 과정을 했단 말이야. 네. 그 건물들의 임대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이 했단 말이야. 부동산에서 하거나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 데들이 있었어.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임대 관리에. 네. 이 임대 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힘들어. 그럼 이거를 대신해 줘야겠다. 근데 이걸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괜찮아야 되는 게 기본이야. 입지나 구조나 이런 것들. 네. 그럼 건물이 좋으면 이게 좀 더 수월하겠네? 이 본질적인 문제잖아. 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그럼 식습관이 기본인 거잖아.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지. 건물을 지어야겠구나. 그리고 임대 관리 해야겠구나. 네. 불편한 사항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네. 하면서 발전해 온 거야. 이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기업이 할 일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할 일이야. 돈을 버는 게 목표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랑 상대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목표가 돼야 돼. 한 사람이 한 건물을 관리하는 것과 한 사람이 3개를 관리하는 것과는 3개를 관리한다고 해서 300이 들어가진 않거든. 그렇죠. 5개를 하면 좀 더 덜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을 줄여주면서 불편한 것도 해결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좋겠지. 좋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상대방을 훨씬 더 점점 더 편하게 해주는 거,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거, 더 좋은 비용으로.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다못해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세탁소, 예를 들어서 일반 세탁소 가서 세탁을 하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뭐 이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품만 하는 데는 그런 거 안 하고 보내면은 라벨 보고 뭐 보고 알아서 해줘. 편해.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성비의 영역은 아니죠. 네, 가성비의 영역은 아니지만 나의 불편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줄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뭘로? 돈으로.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큰 부자들이 더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됐다고 쳐. 500억이 됐다고 쳐. 그럼 이 사람이 가야 될 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정도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이 생기죠. 일을 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 물론 이미 사업체가 있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야. 정리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 그래도 평생 문제가 없어. 네. 안정권 안에 든다는 거지.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거. 이게 가장 커. 두려워서, 성장이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있어. 겁나서. 잘못될까봐. 그럴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게 싫어서는 없을 거야. 네, 좋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이미 되신 분들 100억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일단 본인 업에서는 아주 잘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아주 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각을 나타낸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했거나 이 상태인데 여기서 더 업이 되려면 본인 일에 더 몰빵해야 된다? 더 몰입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보통 업계에서 우리 업계는 이 정도가 한계야, 내지는 우리 일은 여기까지야, 내지는 내가 여기서 더 많이 벌려면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점점 제한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시각을 상대방에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네. 이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뭘 더 해주면 이 사람 돈을 더 아껴줄 수 있을 텐데가 기준이 된다면 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해결하면 돼.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은 이 상대방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럼 이 사람이 편한 구석을 계속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제시해주는 거야. 그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해. 나 혼자 하고 있어도 나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까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재테크를 하는 것도 부자가 큰 부자가 되는데 아주 역할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런 것들도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업이 확 확장되면 끝나요. 사실은 사업이 확 잘 되면서 건물 투자를 같이 해나가면 큰 부자가 되는 거는 뭐 그냥 뭐 간단한 거죠. 네. 뭐 내 사업보다 돈이 더 많이 벌리는, 쉽게 벌리는 뭔가를 찾아서 한다는 이런 거는 뭐 존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훨씬 더 집중해서 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사업 확장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